백악관 웨스트윙 상황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개혁안 서명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모들이 승리감에 차서 둘러서 있어요. 오늘부터 미국이 바뀝니다. 트럼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외국인 기술자들의 특혜 시대는 끝이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 존슨입니다. 미국 국가안보의 해양안보 담당관으로 15년간 일해왔어요. 오늘 이 서명식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3만 달러로 인상한다. 트럼프가 펜을 들어올리며 선언했어요. 기존 1,000달러에서 30배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참모진이 박수를 쳤어요. 리처드 브라운 경제보좌관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제 외국 기업들이 굴복할 겁니다. 에이미 스텔리 국가경제위원장도 거들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이슨 카터 통상대표까지 합세했습니다.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모두 손들고 나올 거예요. 미국 시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15년간 해양 안보 분야에서 일하며 한국 조선업체들과 협력해왔거든요. 그들의 기술력과 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조선업체들이 철수하면. 철수. 트럼프가 비웃었어요. 그들이 감히 미국을 떠날 수 있을까? 각하, LNG선 건조는 한국이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해요.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특히 하나오션의 기술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리처드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과장이야, 앤드류. 조선업은 단순 제조업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LNG선 하나 건조하는데 3년이 걸려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에이미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만들 수 있어. 제이슨도 거들었어요. 맞아. 한국은 우리 기술을 베낀 것뿐이야. 원조는 우리거든. 저는 답답했어요. 이들이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었거든요. 각하, 미 해군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도 하나오션이 핵심 파트너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그들이 빠지면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업체를 찾으면 되잖아. 트럼프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미국 업체들도 많은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각하, 미국 조선소는 현재 군함 2척 동시 건조도 벅차해요. 한국 없이는 해군 전력 확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한국에서 첫 반응이 왔어요. 하나오션 김성태 전략본부장의 성명서였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참모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봐라, 협상하겠다는 거야. 리처드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장에서 다른 의미를 읽었어요.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철수 준비를 의미할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국 기업들을 너무 얕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경고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독립적이에요. 앤드류, 너무 걱정하지 마. 에이미가 손사래를 쳤어요. 한국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어. 제이슨도 동조했어요. 맞아. 우리가 최대 고객인데 자살 행위를 할까? 하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한국인들의 자존심과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큰일이 날 것 같아. 한국 기업들이 정말 철수할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 해군 전력이 30% 감소할 거야.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LNG선 공급도 중단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곧 미국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도요. 백악관 웨스트윙 브리핑룸. 리처드 브라운 경제보좌관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입장합니다. 기자들 앞에 놓인 자료에는 미국 우선주의 성공 사례라는 제목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역사적입니다. 리처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H-1B 비자 정책 발표 후 3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지만 참모들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에이미 스텔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제이슨 카터가 거들었어요. 예상대로군요. 그들이 미국을 떠날 수는 없어요. 저는 다른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하나오션의 샌디에이고 조선소 움직임을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리처드,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하나오션 움직임이 협상 준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리처드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협상이지. 아닙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샌디에이고 조선소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인 짐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뭐, 숙소 이전하는 거겠지. 에이미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심각한 징후를 발견했어요. 설계 자료들도 함께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전이 아니에요. 제이슨이 코웃음을 쳤어요. 앤드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냐? 설계 자료 백업하는 거 당연하지. 아니에요. 제가 강하게 반박했어요. 이건 철수 준비입니다. 확실해요. 그때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됐어요.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대변인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일방적인 정책 변화에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입니다. 참모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봐, 협상하겠다는 거야. 리처드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의 진짜 의미를 파악했어요. 상응하는 대응이라는 표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오후에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하나오션 김성태 전략본부장이 직접 미국에 있는 직원들과 화상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나요? 제가 정보참모에게 물었어요. 일부만 확인됐습니다. 정보참모가 보고했어요. 철저한 준비, 단계적 실행, 자료 보완 같은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명백히 철수 작전 브리핑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제가 긴급하게 말했어요. 하나오션이 진짜로 철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리처드가 비웃었어요. 말도 안 돼, 앤드류. 그들이 감히 미국을 떠날 수 있을까? LNG선 건조는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해. 에이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가 최대 고객인데 포기할 리 없어. 제이슨도 거들었어요. 맞아. 한국 경제가 미국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데. 자살행위야. 하지만 저는 다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조선업 수주 잔량을 보세요. 전 세계 물량이 넘쳐나요. 미국 없어도 5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야. 리처드가 손사래를 쳤어요. 결국 미국 시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날 저녁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참모진에게 긴급 보고했어요. 한국 조선업계 전체가 조율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앤드류, 너무 과민 반응이야. 에이미가 말했어요. 한국이 설마 미국과 등지겠어. 제이슨도 회의적이었어요. 동맹국인데. 그때 김성태 본부장의 두 번째 성명이 발표됐어요. 하나오션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경고 메시지를 읽었어요. 미국이 없어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됐거든요. 여러분, 정말 위험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한국 없이 LNG선을 누가 만들 건가요? 우리가 만들지 뭐. 리처드가 허세를 부렸어요. 조선업이 뭐 대단한 기술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미국 조선소들의 현실적 한계를.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됐거든요. 한국의 첫 번째 실제 행동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화빌딩 70층 회장실. 김성태 전략본부장이 대형 모니터 앞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각지의 하나오션 임원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김성태 본부장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미국 정부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저는 워싱턴 국가안보회의실에서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CIA 정보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 샌디에이고 법인장이 보고했어요. 본부장님, 현지 반응은 여전히 아니래요. 미국 정부는 우리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어떤가요? 김성태가 물었어요. 동일합니다. 플로리다 조선소 책임자가 답했어요. 오히려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김성태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20년간 함께 일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모르다니. 미국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군요. 저는 긴장했어요. 김성태의 표정에서 결단이 보였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오퍼레이션 홈커밍을 시작합니다. 김성태가 공식 선언했어요. 모든 핵심 인력과 기술을 본국으로 철수시켜요. 화면 속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실제 철수 명령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본부장님, 정말로 전면 철수인가요? 샌디에이고 법인장이 확인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성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줄 때입니다. 저는 즉시 참모진에게 긴급 보고했어요. 리처드, 에이미, 제이슨, 하나오션이 진짜로 철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설마 진짜일까? 리처드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협상을 위한 블러핑겠지. 에이미가 여유롭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샌디에이고 조선소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현장 보고가 실시간으로 들어왔어요. 15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동시에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설계실의 모든 자료도 박스에 포장 중입니다. 저는 참모진을 다시 소집했어요. 여러분, 이건 연기가 아니에요. 진짜 떠나고 있어요. 하지만 리처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겁주기용이야, 앤드류. 내일 되면 멈출 거야. 제이슨도 거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무모할까? 미국 시장을 포기한다고?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조율된 행동이에요. 제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한국 조선업계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오후 5시 김성태 본부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나오션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일방적 정책 변화에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미가 그 성명을 듣고 말했어요. 봐, 여전히 협상 여지를 남겨뒀잖아. 새로운 선택이라는 게 협상 조건 제시겠지. 하지만 저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최후 통첩이에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날 저녁 6시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하나오션 미국 법인에서 공식 공지가 나간 겁니다. 모든 한국 직원은 72시간 내에 본국 귀국 준비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기술 자료는 즉시 본사로 이송됩니다. 저는 참모진 앞에서 소리쳤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정말로 떠나고 있다고요. 리처드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로? 에이미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이건 예상과 달라. 제이슨이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하나오션 미국 법인에 연락해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라고. 10분 후 충격적인 답변이 왔어요. 하나오션 미국 법인장이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하네요. 그 순간 참모진 모두가 실상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이럴 수가. 리처드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에이미가 당황해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계속 경고했잖아요. 한국을 너무 얕보지 말라고. 김성태 본부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새로운 길을 갈 뿐입니다. 그날 밤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 샌디에이고 하나오션 조선소. 평소라면 한국 기술자들의 목소리로 분주했을 시간. 하지만 오늘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멈춰 서 있었어요. LNG선 건조 도계는 반쯤 완성된 선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72시간 전만 해도 이곳은 24시간 불야성이었는데요. 저는 긴급히 현장 시찰을 나왔습니다. 백악관 참모진들과 함께 헬기로 날아온 거였어요.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게 정말인가? 리처드 브라운이 헬기에서 내리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조선소 정문에는 경비원 한 명만 남아 있었어요. 미국인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모든 한국 직원들이 어젯밤에 떠났어요. 에이미 스텔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다 간 거야? 150명이 하루 만에? 네, 맞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까지 완전히 정리해서 갔어요. 우리는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소 한국 엔지니어들로 북적이던 설계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들은 모두 초기화되어 있었어요. 자료들은 어떻게 됐지? 제이슨 카터가 급하게 물었어요. 모든 설계 도면과 기술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남아있던 미국인 직원이 설명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더군요. 그들 기술이니까. 저는 섬뜩했어요. 20년간 축적된 LNG선 건조 노하우가 하루 만에 사라진 거였거든요. 건조 도구로 향했어요. 반쯤 완성된 LNG선이 거대한 철 덩어리처럼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었어요. 이 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리처드가 물었어요. 완성 불가능합니다. 조선소 관리자가 답했어요. 핵심 기술자들이 모두 떠났거든요. 미국 기술자들로는 안 돼. 에이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LNG선은 특수 기술입니다. 관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영하 160도 액화천연가스를 다루는 건 아무나 못해요.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어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 자체가 사라진 거였어요. 용접 작업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용접사들이 사용하던 특수 장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룰 사람이 없었어요. 이 장비들은 뭐 하는 거야? 제이슨이 물었어요. 저온 특수 용접기입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독자 기술이에요. 매뉴얼도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요. 에이미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나라 기술자들을 데려올 수는 없나?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관리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거든요. 우리는 플로리다, 조선소로도 갔어요.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 해군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어요. 이 구축함은 언제 완성되나? 리처드가 물었어요.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해군 연락관이 답했어요. 하나오션의 스텔스 기술이 핵심이었거든요. 다른 업체에 맡기면 되잖아. 에이미가 말했어요. 미국에는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없어요. 연락관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이 독보적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 해군의 차세대 전력이 한국 기술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똑같이 철수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전체 조선소가 멈췄어요. 국방부 연락관이 보고했어요. 진행 중이던 군함 열척이 모두 공사 중단됐습니다. 리처드가 주저앉았어요. 이럴 줄 몰랐어. 에이미도 당황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제이슨이 저에게 물었어요. 앤드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한국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김성태 본부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발표됐어요. 하나오션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존중 없는 관계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환영하는 곳에서 일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국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자만과 오만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텅 빈 조선소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까? 한국의 마음을 다시 돌릴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백악관 오벌 오피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주먹을 내리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모진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둘러서 있어요. 이게 대체 뭔 일이야? 트럼프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울렸어요. 조선소 시찰 보고서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각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리처드 브라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전면 철수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침통한 기분이었어요. 계속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거든요. LNG선 건조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에이미 스텔리가 추가 보고했어요. 미 해군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도 멈췄고요. 그럼 다른 나라 업체를 쓰면 되잖아. 트럼프가 소리쳤어요. 유럽에도 조선소 많잖아. 제이슨 카터가 고개를 저었어요. 각하, LNG선은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해요. 다른 나라는 기술이 없어요. 저는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각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손실액이 500억 달러에 달해요. 완공 불가능한 선박들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00억 달러?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미 해군 전력 증강 계획이 최소 5년 지연될 것 같아요. 5년? 트럼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국방장관이 긴급 보고를 위해 들어왔어요. 각하,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력 공백을 노리고 있어요. 트럼프가 책상을 또 내리쳤어요. 이 모든 게 한국 때문이라고? 그 작은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각하, 한국이 작다고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조선업에서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국 조선업체들이 다른 국가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카타르와 100억 달러 LNG선 계약, 정보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노르웨이와도 50억 달러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에이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놓친 물량들을 다른 나라가 가져가는 거야? 맞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 없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리처드가 급하게 제안했어요. 각하, 한국과 긴급 협상을 해야 해요. H-1B 비자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하면 안 돼. 트럼프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먼저 굴복할 순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매일 들어오는 보고서마다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었거든요. 각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요. 제이슨이 추가 보고했어요. 조선소 관련 미국 직원 5만 명이 실업 위기에 처했어요. 게다가 하청업체들까지 연쇄 타격이에요. 에이미가 덧붙였어요. 전체적으로 20만 개 일자리가 위험해요. 트럼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20만 개의 일자리? 저는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각하, 에너지 안보도 문제입니다. LNG선 없으면 에너지 수입이 막혀요. 러시아 가스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어요. 국방장관이 우려를 표했어요. 그 말에 트럼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러시아? 절대 안 돼. 그때 김성태 본부장의 새로운 성명이 발표됐어요. 하나오션은 유럽, 중동, 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저는 그 성명의 진짜 의미를 해석했어요. 각하, 이건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트럼프가 주저앉았어요. 이럴 줄 몰랐어.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각하, 이제라도 협상을. 닥쳐. 트럼프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H1B 비자 정책 하나가 이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해결 방법은 없는 거야? 한국의 마음을 돌리는 수밖에 없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국이 진짜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답은 오직 한국에게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과연 한국이 돌아올까요? 미국의 진정한 사과 없이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청와대 외교안보실. 한국 대통령이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장관들이 모여 있어요. 미국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어요. 한국 조선업체들의 철수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완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그때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CIA 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 손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산업부 장관에게 물었어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놀라운 답변을 했어요. 카타르, 호주, 노르웨이에서 대형 계약이 몰려들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덧붙였어요. 유럽 해군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에요.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이 우리를 무시했지만 세계는 다르군요. 그때 하나오션 김성태 본부장이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대통령님, 현재 수주 잔량이 3년치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없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 없이도 잘해나가고 있었거든요. HD현대중공업 대표도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유럽연합에서 그린 암모니아, 운반선 백척 주문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큰 시장이에요. 삼성중공업 대표까지 합세했어요. 중동 해군들이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미국에서 비공식 접촉 시도가 있었습니다.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더군요. 조건은 뭡니까? 대통령이 물었어요. H1B 비자 정책 일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이 손을 흔들었어요. 일부 완화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철회와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해요. 김성태 본부장이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기업들이 받은 모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때 놀라운 제안이 나왔어요. 대통령님, 이 기회에 아시아두선 연합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산업부 장관이 제안했어요. 아시아두선 연합?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 싱가포르, 중국과 함께 조선업 협력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미국 없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죠. 외교부 장관이 적극 지지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유럽도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대통령의 눈이 빛났어요. 검토해 보시오. 미국 중심이 아닌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겠군요. 저는 워싱턴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경악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즉시 긍정적 반응이 왔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어요. 아소다로 부총리가 직접 연락해왔어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셀룽 총리가 정상회담을 제안했어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아시아 조선연합 출범식을 하겠습니다. 미국에게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김성태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대통령님,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렸다면 우리도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본 백악관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한국이 미국을 완전히 배제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막을 거야?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국의 일방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를요. 이제 공은 완전히 미국 쪽에 넘어와 있었어요. 과연 미국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2주 후, 샌디에이고 하나오션 조선소. 앤드류 존슨이 홀로 텅 빈 건조 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LNG선 반제품이 녹슨 철 덩어리처럼 서 있어요. 바람만이 횡하니 불어왔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이곳은 2,000명이 일하는 불야성이었어요. 지금은 유령도시 같았습니다. 저는 반쯤 완성된 LNG선을 올려다봤어요. 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조선소 관리사무소에서 존 밀러 소장을 만났습니다. 앤드류, 자네가 맞았어.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군. 존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미국 기술자들만으로는 이 배를 완성할 수 없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LNG선은 특수기술의 집합체예요. 영하 162도 액화천연가스를 다루는 건 한국만 할 수 있어요. 사무실 벽에는 한국 기술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김민수 엔지니어, 박정우 용접 전문가, 이상훈 설계팀장. 모두 친근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워? 제가 존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존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민수는 내 아들 같았어. 5년 동안 함께 일했거든. 연락해봤어요? 해봤지만 존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중하게 거절하더군. 정부 방침이라면서. 저는 플로리다 조선소도 둘러봤어요.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미 해군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해군 연락관 제임스 대령이 저를 안내했어요. 앤드류, 이 구축함이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어. 스텔스 코팅 기술이 한국 독점이거든. 다른 업체는 안 되나요? 미국에는 그런 기술 업체가 없어. 제임스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유일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 조선 분야에서 이렇게 한국에 의존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백악관으로 돌아왔어요. 참모진들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앤드류, 현장은 어땠어? 리처드 브라운이 물었어요. 재앙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에이미 스텔리가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손실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이제 1,000억 달러를 넘었어. 제이슨 카터가 추가로 보고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일자리야. 조선소 관련 실업자가 30만 명을 넘었어.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국이 아시아조선연합 출범식을 성대하게 치렀다는 겁니다.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모두 참여했어요. 정보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유럽연합도 옵서버로 참석했고요. 저는 TV 뉴스를 켰어요. 한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는 협력의 시대입니다.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아시아조선연합은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누구도 누구를 무시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죠. 김성태 본부장도 연설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겠어요. 그 연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참모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리처드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에 사과해야 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책을 완전히 철회해야 해요. 트럼프가 그럴까? 에이미가 회의적이었어요. 안 하면 미국이 정말 고립될 거예요. 저는 경고했어요. 한국이 만든 새로운 질서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한 전략적 제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어요. 미국이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트럼프가 그럴 수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의 자존심과 국가 이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답은 곧 나올 예정이었어요. 백악관 오벌 오피스. 새벽 3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앉아 경제 손실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함께 쌓인 서류들이 보여요. 1,500억 달러. 트럼프가 중얼거렸어요. 한 달 만에 미국 경제가 입은 손실 규모였습니다. 저는 그때 긴급 소집을 받고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 긴급 호출은 처음이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오벌 오피스에 들어서자 트럼프는 지친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앤드류, 자네 보고서를 읽어봤어. 트럼프가 제 보고서를 들어올렸어요. 정말로 한국에 사과해야 하나? 네, 각하.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작은 나라에 사과한다고? 트럼프의 자존심이 상한 목소리였어요. 각하,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조선업에서는 세계 패권국입니다. 그때 국무장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각하, 더 심각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아시아, 조선연합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트럼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푸틴이 한국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합니다. 국무장관이 계속 보고했어요. 북극해 LNG, 운반선 건조를 논의했대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러시아까지 끌어들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 프로젝트에 한국 조선업체 참여를 제안했어요. 트럼프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이럴 수가.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치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경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해요.
공화당 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의원들이 정책 철회를 요구해요. 트럼프가 주저앉았어요. 정치적 위기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각하, 결단하셔야 해요. 저는 간곡히 말했어요. 더 늦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한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뭐야? 트럼프가 마지못해 물었어요. H-1B 비자 정책 완전 철회. 저는 체크리스트를 읽었어요.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향후 기술 분야에서 정치적 간섭 금지 약속. 트럼프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내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각하, 체면보다 국가 이익이 우선이에요.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김성태 본부장의 새로운 성명이 발표됐어요. 하나오션은 새로운 파트너들과 50년 장기 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저는 그 성명을 트럼프에게 보여줬어요. 각하, 이건 최후 통첩이에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어요. 트럼프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알겠다고. 각하, 한국에 사과하자. 트럼프가 힘없이 말했어요. H-1B 정책도 철회하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결정이 내려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트럼프가 덧붙였어요.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해. 각하, 공개적으로 해야 효과가. 아니야. 트럼프가 고집했어요.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야 해. 저는 한계를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첫 걸음을 떼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럼 누가 한국에 갈까요? 국무장관이 물었어요. 트럼프가 저를 바라봤어요. 앤드류, 자네가 가. 자네가 한국 상황을 가장 잘 알잖아.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미양 관계의 운명이 제 손에 달린 셈이었습니다. 언제 출발하지? 제가 물었어요. 내일. 트럼프가 즉시 답했어요. 하루라도 더 늦으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짐을 싸며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이 미국의 사과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 답은 서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앤드류 존슨이 에어포스원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습니다. 언론들이 몰려있지만 공식 환영식은 없어요. 미국 특사 도착, 하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 한국 방송이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공항을 나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었는데 지금은 사과하러 온 처지가 되었어요. 외교부 의전팀이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앤드류 특사님, 어서 오세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시내를 봤어요. 곳곳에 자주외교, 상호 존중 같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청와대 영빈관에 도착했어요. 한국 대통령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김성태 본부장과 먼저 만나야 했어요. 앤드류 특사님. 김성태가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게 인사했어요. 먼 길 오셨습니다. 김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송구합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하나오션 임원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특사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대통령께서 공식 사과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H-1B 비자 정책도 완전 철회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뿐인가요? 김성태가 물었어요. 향후 기술 분야에서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김성태가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특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저는 가슴이 덜컹했어요. 무슨 의미인지요? 아시아조선 연합을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김성태가 설명했어요. 유럽, 중동, 아시아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미국 시장 없어도 향후 10년간 일감이 넘쳐나요. 다른 임원이 덧붙였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 없이도 잘해나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랜 파트너십을.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김성태가 손을 들었어요. 특사님,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미국이 우리를 무시했을 때 파트너십은 이미 깨졌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한국의 분노가 정당했거든요. 그럼 어떤 조건이면 관계 복원이 가능할까요? 저는 간절히 물었어요. 김성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와서 공개 사과해야 해요. 둘째, 미국 내 한국 기업들에게 최애국 대우를 보장해야 해요. 셋째는 미국이 아시아조선 연합의 옵서버로 참여하며 새로운 질서를 인정해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번째 조건이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미국이 한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김성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는 통하지 않아요.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트럼프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리 없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요청했어요. 본국과 협의가 필요해요. 물론입니다. 김성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순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트럼프에게 긴급 보고했어요.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한국에 가서 사과하라고? 트럼프가 발끈했어요. 각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설득했어요. 한국이 정말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절대 안 돼. 트럼프가 소리쳤어요. 미국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하지만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아시아 조선연합과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각하, 유럽마저 한국 편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국무장관이 긴급 보고했어요. 트럼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국이 진짜로 고립되고 있었거든요. 앤드류, 더 협상해봐. 트럼프가 말했어요. 다른 조건은 없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의 결심이 확고해요.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국의 자존심과 한국의 분노 사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은 내일 한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나올 것 같았어요.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 한국 대통령이 차분한 표정으로 앤드류를 맞이합니다. 집무실 벽에는 태극기와 함께 자주독립이라는 서예 작품이 걸려 있어요. 앤드류 특사님, 환영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미소는 공식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앉으시죠. 대통령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커피 드시겠어요? 짧은 인사 후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특사님, 미국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저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어요. 대통령님, 우선 깊이 사과드립니다. H-1B 비자 정책은 명백한 실수였어요. 사과는 고맙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적이었어요. 대통령님, 70년 동맹의 가치를. 동맹은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일방적 명령과 복종은 동맹이 아니에요. 한국을 무시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말했어요. 반성만으로는 부족해요.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그때 외교수석이 들어와서 보고했어요. 대통령님, 일본 총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시아조선 연합 확대를 논의하고 싶다고 하네요. 독일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아시아조선 협력체 구성을 제안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대통령님, 이 모든 변화가.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대통령이 끼어들었어요. 특사님, 이건 미국이 만든 결과예요. 우리를 무시했을 때 이미 예상된 일이었어요. 그런 관계 복원은 불가능한 건가요?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성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3가지 조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방한과 공개 사과, 최애국 대우 보장, 그리고 아시아조선 연합 인정.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대통령님, 3번째 조건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왜죠? 미국이 한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인정한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굴복으로 보일 수 있어요. 대통령이 미소 지었어요. 특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미국 혼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없어요. 다극화 시대에는 협력이 답입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것도 하나의 극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에 복종하는 나라가 아니라 독립적인 강국임을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대통령님,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요청했어요. 본국 설득에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입니다. 대통령이 이해를 표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순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다음 주에 아시아 조선연합 정상회의가 있어요. 대통령이 설명했어요. 그때까지 미국의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구적으로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질서를 공식 출범시킬 겁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이었던 거였어요. 면담이 끝난 후 저는 즉시 워싱턴에 긴급 보고했어요. 화상회의를 통해 트럼프와 참모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트럼프가 당황했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냐? 각하, 한국이 진짜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해요. 저는 긴급성을 강조했어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어요. 내가 한국에 가서 공개 사과한다고? 트럼프가 여전히 거부감을 보였어요. 각하,
국가 이익을 우선 생각하셔야 해요. 국무장관이 설득했어요.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아시아, 조선연합 정식 가입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절박하게 말했어요. 결정하셔야 해요. 트럼프의 얼굴에 고민이 깊어졌어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 새벽 4시. 트럼프 대통령이 서재에서 혼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과한다. 트럼프가 혼잣말을 했어요.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긴급히 귀국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제시한 일주일 데드라인 중 이미 3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오전 6시 트럼프가 긴급 참모회의를 소집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대안은 없나? 그가 간절히 물었어요. 리처드 브라운이 고개를 저었어요. 각하, 경제 제재도 소용없어요. 한국이 이미 다른 파트너들을 확보했거든요. 에이미 스텔리가 추가 보고했어요. 군사적 압박도 불가능해요.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잖아요. 제이슨 카터까지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각하, 이제 정말 선택하셔야 해요. 자존심을 택할 것인가, 국가 이익을 택할 것인가. 트럼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 한국에 가서 사과하는 대통령이라니.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각하,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이야?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 저는 설명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 아닐까요? 그때 더 긴급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아시아, 조선연합 긴급 정상회의 소집을 발표한 겁니다. 각하, 이틀 후면 정말 끝이에요. 국무장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질서, 출범을 공식화할 예정이에요. 트럼프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좋아. 가자. 한국에 가서 사과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트럼프가 덧붙였어요. 최대한 품위 있게 진행하자. 그리고 이것이 미한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임을 강조해. 저는 즉시 한국에 연락했어요. 김성태 본부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방안을 결정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정말인가요? 네, 내일 출발 예정입니다. 공개 사과와 함께 3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하셨어요. 김성태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어요. 다음날 오후, 에어포스원이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는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한국 대통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거만함이 없었어요. 청와대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트럼프가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 한국을 너무 얕봤나 봐. 그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님, 우선 깊이 사과드립니다. 트럼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H-1B 비자 정책은 명백한 실수였어요. 한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과받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최애국 대우를 보장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아시아조선연합도 인정하겠어요. 미국도 옵서버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진심인가요? 네, 진심입니다. 트럼프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협력이 필요해요.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적대에서 협력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하시겠어요? 한국 대통령이 확인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감격했어요. 한 달간의 위기가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일 기자회견이었어요. 트럼프가 전 세계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대기자실. 전 세계 2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NHK, 그리고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CNN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브리핑하고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공개 사과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상황이었거든요. 각하, 준비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준비 안 됐어. 트럼프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해야겠지. 오후 2시 정각,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가 나란히 연단에 올랐습니다. 김성태 본부장과 하나오션 임원진도 함께 참석했어요.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기자들이 펜을 든 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H-1B 비자 정책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무시한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특히 하나오션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김성태 본부장이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한 달 전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첫째, H-1B 비자 정책을 즉시 완전 철회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에게 최애국 대우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미국은 아시아두선 연합을 정식으로 인정하며 옵서버로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세 번째 약속이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는 새로운 다극화 시대에 대한 미국의 인식 전환입니다. 트럼프가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더 이상 미국 혼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환영합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동맹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성태 본부장도 발언 기회를 가졌어요. 하나오션은 미국과의 협력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파트너와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겠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대통령님, 이런 결정이 미국 내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나요? 트럼프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리더는 때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적 부담은 감수하겠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트럼프가 인정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CNN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번 사태로 미한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시나요? 한국 대통령이 답했어요. 더 성숙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상하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개별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저도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앤드류 특사,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미한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어떻게 보시나요? 매우 전략적이고 성숙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 청와대 국빈 만찬이 열렸어요. 한 달 전의 적대적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건배사를 했어요. 오늘부터 미한 관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김성태 본부장이 답배사를 했어요. 하나오션은 미국과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번 교훈을 잊지 않겠어요. 만찬이 끝난 후 트럼프가 저에게 말했어요. 앤드류, 내 덕분이야. 내가 계속 경고해줬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각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답했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날 밤 뉴스를 보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미국 패권주의의 종료, 새로운 다극화 시대의 시작. 한국의 전략적 승리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이 잠들었어요. 한 달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요. 1년 후, 샌디에이고 하나오션 조선소. 거대한 LNG선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기술자들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이 보여요. 앤드류 특사님, 김민수 엔지니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1년 전 철수했던 한국 기술자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미한 조선업 협력 담당 대사가 되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별보직이었습니다. 김 엔지니어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네요. 저는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군요. 네, 이제 진정한 파트너십이 되었어요. 김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죠. 조선소 곳곳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들렸고 양국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존 밀러 소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앤드류, 정말 많이 변했어.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어떤 게 가장 달라졌나요? 한국 기술자들이 더 적극적이 되었어. 존이 설명했어요.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는다는 걸 알거든. 미국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야. 한국 기술을 배우려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 오후에 하나오션 미국 법인 신사옥 준공식에 참석했어요. 김성태 본부장이 직접 참석해서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상처받았습니다. 김성태가 연설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더 강한 우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하나오션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협력하는 기업이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참석한 미국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화상으로 축사를 보냈어요. 1년 전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더 좋은 관계의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오션과 한국의 기술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1년 전 위기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거든요. 준공식 후 김성태 본부장과 개별 면담을 했어요. 본부장님, 1년을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값진 경험이었어요. 김성태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었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동등한 파트너십이에요.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시아 도선 연합이 유럽, 아프리카까지 확장되어 글로벌 도선 협력체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미국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신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네, 환영합니다. 김성태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뭉클했어요. 1년 전 위기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적인 새로운 질서로 발전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샌디에이고 한인타운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직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국적에 상관없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앤드류 대사님 덕분이에요. 김민수가 말했어요. 1년 전 대사님이 중간에서 노력해주지 않았다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두의 노력이 만든 결과예요. 존 밀러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팀이야. 한국도 미국도 아닌 하나의 팀이지. 회식이 끝나고 혼자 조선소를 걸었어요. 1년 전 텅 비었던 이곳이 이제는 수문의 시간 불야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LNG선이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 합쳐져서 만든 걸작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앤드류, 1년 전 내가 옳았어.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군. 자랑스럽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시대가 말이에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시장이 만나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할 때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